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뉴스앤올리스 2026년 2월호 새해 첫 회 시작하겠습니다. 와, 허전하네요, 근데. 네, 청강문화산업대 전혜정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허전합니다. 네, 카이스트 송민영 박사님은 못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네, 당연히 논문이겠죠. 논문 마감이 코앞이라 네. 뭐 갑자기 못 나오신 게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한테 네. 뭐 오늘인가 어젠가 내일인가 그렇더라고요. 뭐 어제 내일인가 막 그런 식이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네. 걸 모두가 학계에 계시거나 정설이죠. 학계 언저리에 있는 사람은 대충 다 눈치로 아는 네. 그런 상황이라 못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둘이 이렇게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 어디 갔나요? 네네. 네, 지금 우리- 너무 이제 빨리 돌고 있어요. 네, 우리 강아지 니체 나오셨습니다. 지금 거의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 방에서. 네, 양쪽에 네네. 동시에 존재하고 우리가 네. 발견했을 때만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네네, 그런 식의 상태입니다. 양자적 상태입니다. 예, 니체 나오셨고요. 이 강아지 이름이 니체입니다. 니체. 네네. 그죠? 정말 퍼스널리티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네, 이름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 굉장히 밝아요. 네, 밝고 좀 네. 방정맞고 해서 네. 니체는 저러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네, 스피치를 주우셨어요. 스피치. 네, 학교에서. 그래서 그 인보하실 이제 분을 좀 찾느라고 여기저기 알아보시던 중에 이제 제가 그걸 봤죠. 그래서 네. 인보라면 나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스피치를 제가 인보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혔죠. 그리고서는 이름도 정해놨어요. 스피노자. 근데 니체와 스피노자를. 네,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스피노자 언제 오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새 입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을 찍고 가지 못했습니다. 개 두 마리, 고양이 두 마리 좀 심하죠, 근데.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와, 개 너무 많아, 막 고양이 너무 많아 이러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집에 네. 그 동물이 많아도 정도가 있지. 그러다 보면 뭐 이제 사파리처럼. 예, 이렇게. 정신 차리면 뭐 고양이 17마리하고 살고 뭐 이런 안 되죠. 그러면. 은근히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그러면 안 분들.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렇게 네. 하게 됐고요. 네. 오늘 앞에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스페인 개기일식 여행을 스페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은 좀 가지 않으셨나요? 미국 두 번 갔었죠. 네네. 2017년하고 2024년 네. 두 번을 이제 갔었고 네. 앞으로는 미국 가기 쉽지 않으니까 잘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또 개기일식 두 번 봤으면 됐지. 그렇죠. 처음에는 맑은 날 봤고 두 번째는 좀 흐린 날. 그것도 네. 멋있었어요. 두 번 봤으면 됐지 않나. 그렇죠. 그런데 내용을 보다 보니 안 갈 수가 없는 게 음. 이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황혼의 개기일식이더라고요. 오, 노을이 쫙 깔렸을 때? 예, 지금 오. 이 AI로 제가 만든 그림이긴 하지만 당연히 그냥 그럴싸합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지평선에서 7도 정도 높이에 저녁 8시가 넘어서 개기일식이 되는데 저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저 황혼 상태에서 갑자기 해가 까맣게 되는. 우와.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 저것과도 좀 다를 것 같고 사실은 네, 저 네, 그림하고도. 그래서 안 갈 수가 없다 이거는. 평생 다시 보기 힘들다. 그렇죠. 네. 저 정도면은 거의 이제 국가 재난 상황이라든가 고대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고대에서는. 예. 네. 그래서 가게 됐고요. 네. 그 3월달 오로라 여행도 가잖아요. 그것도 아직 갔다 오지 않은 상태라서 아직 모집은 하지 않고 일단 여러분한테 대충 이 날짜하고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네. 저희가 모집을 하게 되면 그때 바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개기일식이 8월 12일이기 때문에 8월 12일. 예, 네네. 뭐 일단 그때 전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날짜가 이제 하늘이 정해놓은 날짜에 맞춰야 되는 근데 진짜 방학 때 해주시네. 딱 좋을 때죠. 대박이다. 맞습니다. 네. 여름 휴가 같은 거 가지 마시고 네네. 쓸데없이 네. 여기를 가시면 좋겠다. 날짜가 진짜 대박이다, 이번에. 예, 아주 정확하게 진짜 딱 그 그쵸. 좋을 때죠. 딱 방학 때. 네. 8월 8일부터 저희는 16일까지 한국 8, 날짜로 8부터. 네네. 예, 그렇게 잡혀 있고 일단 8일 날 스페인으로 들어가는데 네. 보통 스페인 여행은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에서 보통 남부로 가세요. 남부. 네. 남쪽으로 하면 그라나다 있고 뭐 아람브라 금전. 저도 그런데 가고 싶었습니다만은. 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으니까 네. 40일 동안 스페인 북부를 다 왔다 갔다 했었죠. 오히려 남부 못 갔고.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보통 많이 안 가시는 이제 북부. 왜냐하면 또 저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저기 이제 부르고스란 지역인데 네. 실제로 그 부르고스를 그려달라고 해서 그렸더니 저렇게 생겼어요. 저기 동네가 네. 탑 있잖아요. 점탑. 네네, 네. 저기 실제로 부르고스 대성당 큰 게 있고요. 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서 지나간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잘 압니다. 저기를. 근데 저기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절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드리드로 들어가서
스페인 북부로 일단 뭐 10일까지 한 4일 여유가 있으니까 올라가는데 스페인 북부에 뭐가 있느냐? 저도 몰랐는데 네. 알타미라 동굴이라고 있잖아요. 아, 갑자기 벽화. 구석기 시대? 네, 구석기 벽화. 네. 그게 저기 있더라고요. 원본 못 보겠지만. 네, 원본은 지금 뭐 보존 때문에 네네. 근데 똑같은 복제를 레플리카가? 만들어놔서 네. 바로 옆에 있대요. 네. 아, 그걸- 그거 보고 싶었는데. 아, 그러니까요. 진짜 똑같다던데. 진짜 똑같다고 합니다. 네. 괜히 그냥 뭐 대충 똑같으면 이건 쓰레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뭐야? 가는 데만 플라스틱이고 뭐 누가 봐도 뭐 대충 그려놨고 뭐 그림 종이에 붙어 있고 뭐 이러면 안 되니까 네. 진짜 똑같은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아, 정말 보고 싶었는데. 네. 네. 그래서 알타미라 동굴 벽화라는 건 우리가 교과서에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네. 배운 거지만 네. 솔직히 어딘지 누가 봤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누가 봅니까? 네. 근데 우리는 볼 수 있다. 아, 라는 부럽다. 거. 예. 네. 그리고 북쪽으로 가니까 생각보다 뭐가 많은 게 뭐냐면 저도 네. 몰랐는데 네. 그 빌바오라는 도시에 또 구겐하임 미술관이 아, 그건 있고요. 정말 유명하죠. 예, 예. 네, 거기가 원래는 뭔가 정확하게 뭐 어디였는지 모르겠지만 좀 망한 마을이었었어요. 아, 뭐 네네. 상업이었나 공업이었나 이런 걸로 망한 마을이었다가 그게 그 구겐한 미술관 빌바오에 그 빌바오라는 동네가 좀 그렇죠, 망한 그렇죠. 동네였죠. 근데 그게 구겐하임 미술관이 들어오면서 네, 예술로 부흥한 도시로 유명해요. 아유 이거 네. 뭐 네. 거기 가서 소개를 해주셔야겠는데 여하튼 중세 도시들하고 네. 구겐하임 미술관 그리고 네. 뭐 산타마리아 성당 그리고 산세바스타인 과학박물관에 그 은근히 과학 관련된 게 은근히 있습니다. 은근히 이쪽에. 있네요. 예, 부르고스에도 뭐 인류 박물관이 있고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이 있을 그런 만하다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은근히 네, 이 동네에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오래된 지형이라서 예. 네. 그래서 명색이 또 과학 뭐 어쩌고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뭐 여행에 점점 그런 것을 좀 제가 네. 과학 꼬리표를 떼내려고 그래요. 아무 여행을 가려고 앞으로 아, 그렇죠. 반쯤 여행사가 돼야겠더라고요. 아, 그게 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1년에 한 2번 정도 어. 앞으로 가려고 예술과학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예, 이런저런 핑계로 네, 네. 또 제가 체력도 많이 좋아졌고 네. 살도 많이 빠졌고 해서 이제 여행을 다닐만 하다라는 것이고 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스페인 북부 대서양을 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바다를 그렇죠. 갈 일이 없어요 저쪽은 네. 진짜. 네. 근데 대서양 해변 쪽으로 가서 수영도 할 생각이고요. 해변이 있군요. 해변이 있죠. 그리고 뭐 와인 박물관도 있고 아타푸에르카 선사 유적지도 있고 이런 데를 다 보면서 놀고 다니다가 역시 오래된 지형이라 그런 게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재밌겠다. 네. 그리고 12일 날 저 부르고스에 가서 네. 저녁에 개기일식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페인을 가면 어쨌든 간에 뭐 전에 갔든 어쨌든 바르셀로나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못 갔거든요. 아, 그렇게 스페인을 다녀놓고서. 예, 저는 그 산티아고 수백길에 40일 다녀놓고선 네. 바르셀로나는 못 보고 돌아온 네. 케이스라서 전 세계인이 다 봤잖아요, 지금요. 그쵸. 전 세계 90억이 다 본 도시라고 하는. 저 빼놓고. 예, 저도. 아무튼 그 바르셀로나로 가는 길에 그 우리가 이름만 이상하게 익숙한 사라고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게요. 왜 이렇게 익숙하지? 왜 익숙할까요, 이름이? 어디 영화에 나왔나요? 사라고사. 그 사라고사를 이제 네. 가는 길이니까 네. 버스 타고 가면서 뭐 아쿠아리움도 있고 자연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결국 바르셀로나 가면 성가족 성당. 예, 아직 완공되지 않고 우리 할아버지 때도 완공되지 않았고 네. 근데 완공이 조만간에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동안 되려나? 예, 살아있는 이게 동안? 의외로 뭐 아마 몇십 년 내로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처음 시작이 언제였죠? 한 100년 넘었잖아요. 진짜 걔네 긴 프로젝트 대박이다, 그쵸? 예, 그게 좀 의심이 가요. 근데 저는 의심이 가요? 예, 스페인 사람들이 그 네. 순전히 느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영어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닙니다. 이 공식적, 제 느낌,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 네네. 저희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뭐 그래서 한 2년 늦진 않았을까? 그래도 더 아마. 네. 아주 조심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대성당도 보고, 뭐 해변도 네. 놀러 갔다가, 이제 15일 출발하니까 인천에 16일 도착이죠. 그래서 총 일정은 8일부터 8월 8일부터 16일까지로 좀 정해져 있고, 네. 저희가 웬만한 지금 뭐 일정 체크는 다 한 상태고 현지하고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일정 거의 그대로 진행될 것 같고 저희가 모집을 시작하는 대로 네. 다시 공지를 드릴 거고요. 지금은 아직 아니군요. 아직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저때 그 다른 데 네. 갈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네. 왜냐하면은 벌써부터 네. 저 시점에 그 여름 휴가를 예약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쵸. 이걸 가실 생각이시면 네. 그거 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로. 일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오픈런 준비를 하고 계셔라. 예, 오픈런. 저희 오픈런 하면은 네. BTS 같은 데는 1분에서 5분 사이 뭐 혹은 10초 사이일지 모르지만 네. 저희는 조금 느려요. 네. 저희는 며칠 정도 걸립니다.
BTS랑 비교하신 아, 건가요? 예, 이 말을 조심해야죠. 네. 단거리 오픈런은 아닌 것 같고 저희는 중장거리 오픈런입니다. 오픈 워크. 예, 오픈워크, 경보 뭐 이런 정도. 크로스 컨트리. 네. 오픈 조깅. 하지만 금방 차긴 합니다. 100명을 모집을 해도 항상 네. 금방 차니까 네. 예, 기대하시고 재밌는 여행이 될 것 같고. 재밌겠다. 예, 또 스페인 북부는 남부보단 덜 더워서 여름에 가서 남부의 더위에 고생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네.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사실 걷는 건 힘들잖아요. 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걸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더웠나라는 기억은 좀 있어요. 덥긴 했지만 네. 10km 배낭을 걷고 배낭을 메고 하루에 25km를 걷는 건데도 더워서 죽겠다 싶었던 날짜는 며칠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날씨가 꽤 괜찮은 건가 봐요. 덥긴 하지만 남쪽 같이 정말 찌는 무더위는 아니다. 다니기 힘들 정도로 그렇지 진짜 않습니다. 딱 정말 좋네요. 이건 정말 이제 뭔가 천재유료의 기회다 이 정도는.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황혼의 계기일식을 네. 보자. 와, 이런 좋겠다. 의미. 가시는 분들 좋겠다. 네, 다시 공지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자, 이제 진짜 오프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앞에 이거 다 했었는데 네. 제가 녹음기를 안 켜가지고 네. 지금 다시 한 거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네, 우리 방송이 이런 얘기를 그냥 일실직고를 하는 방송이라.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요 직전까지 지금 네. 2번 했고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예, 진짜 새 얘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회기는 끝났다. 네네, 회기는 끝났고 이제 네, 새로운 인생으로. 네. 무슨 얘기냐? 오프닝인데, 자, 암 환자와 치매 관련된 연구가 나온 거예요. 암 환자와 치매. 예. 네. 암 환자는 치매가 드물답니다. 오, 진짜요? 그리고 반대로 치매 환자는 암에 잘 안 걸린대요. 오, 진짜요? 왜 그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그 연구 15년 네. 만에 지금 좀 구체적인 게 나와서 네.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 너무 신기하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뭐 안 보셔도 상관없는 거지만 네. 그냥 뻔한 그림이죠.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뇌에서는 이렇게 좀 두 가지 단백질의 문제가 있죠. 하나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는 거하고 네. 그 다음에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네. 지금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저 갈색 부분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뭉쳐서 그러니까 플라크, 네. 조각이 굳은 조각이 된 거죠. 네. 저게 뉴런 사이에 쌓여서 세포 기능 저해하고 그다음에 타우 단백질이라는 거 지금 저 파란색으로 표현된 건데 네. 저게 뉴런 내에서 엉켜서 네. 또 시냅스 연결을 방해한다. 이 두 가지가 주된 이제 알츠하이머의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현상이 저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 원래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뭔가 통계가 좀 있었는데 네. 왜냐하면 2020년에 미국 의사협회가 네. 발행하는 그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발표된 미국인 960만 명의 네. 960명이 아닙니다. 네. 960만 명의 의료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네. 암 진단이 알츠하이머병 발병률을 11% 감소시킨다. 어떻게 그렇게 되지? 예,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암 네. 진단을 하면 알츠하이머가 안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네. 암에 걸린 게 확인된 경우에 네, 네. 어쨌든 발병률이 11%라는 게 작아 보이지만 9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데이터이기 굉장해요. 때문에 그쵸. 이건 유효한 네. 거죠. 네, 네. 그죠? 그리고 2025년에 행동대 연구에 발표된 여러 연구를 종합한 그 메타 분석에서 또 암이 있으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약 40에서 50% 낮은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2024년에 알츠하이머병 예방 저널에서 발표된 네. 연구에도 암 진단 후에 그 치매 발생 위험, 알츠하이머 포함한 다양한 네, 네. 치매를 네, 얘기하는 네. 건데 역시 25% 감소되었다라는 이런 통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통계적 관계가 맹점이 있어요, 논리적인. 네. 왜냐하면 암 환자가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나기 전 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맹점이 되는 거죠. 보통 알츠하이머는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야 좀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일부 암의 경우에는 치료 과정에서 인지 장애를 유발해서 네. 알츠하이머병하고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암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네, 네, 알츠하이머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네, 있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런 통계를 넘어서는 네. 그 실제 인체 생물학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는 네. 규명된 연구가 나온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네, 오늘 네. 중국입니다. 아, 중국이에요? 중국 참 요즘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기해, 진짜. 예, 너무 네. 뭐 좀 네.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게요. AI도 그렇고 네. 중국의 그 화중과학기대 연구진이 생쥐 실험을 통한 거긴 하지만 네. 암세포가 만드는 특정한 단백질이 뇌로 침투를 한다. 음.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현상을 발견을 했대요. 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통계적 유효성을 넘어서. 그러게요. 네. 음, 6년 동안 생쥐를 이용해서 네. 실험을 했대요. 네. 그래서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세 종의 암 세포를 알츠하이머병 생쥐에게 이식하고 지켜봤답니다. 네. 생쥐에게 좀 미안하긴 하네요. 생쥐가 두 미안하다. 가지가 네, 다.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가 한 건 아니니까. 그랬더니 이 암에 걸린 쥐들에게서 알츠하이머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인 바로 뇌 플라크, 아까 그 네네. 그 아밀로이드 뭉친 거. 베타 단백질, 네네네. 그 갈색이죠 저기서 보이는. 네, 저렇게 뭉친 것들. 예, 저게 형성되지 않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오, 당연히 연구진은 뭘 하게 됐느냐?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단백질이 저거를 해내느냐 하는 걸 또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암세포들이 분비하는 단백질을 하나하나 조사를 했대요. 네. 그 결과로 시스타인 C라는 단백질이 유일하게 네. 혈뇌 장벽이란 보호막을 통과해서 뇌로 침투를 한다. 네. 다른 단백질은 뇌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네. 얘만 뇌로 들어가니까 얘가 하지 않겠느냐.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물론 거기서 끝나면 합리적. 안 됩니다.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건데 네, 네. 우리 좋아하는 합리적 추론. 네. 근데 여기서 더 실험을 했죠. 네. 그래서 이 단백질이 뇌 플라크를 구성하는 분자들과 결합한다는 것도 발견했고요. 네. 그리고 이 단백질이 뇌를 순찰하며 플라크를 분해하는 면역세포의 신호 전달 단백질 트램을 활성화하는 것까지도 알아냈습니다. 야, 너 이래라. 예. 너 이래라 하면서 감독하고 다니는구나. 그런 거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다 알아낸 거예요, 사실은. 야, 저기 뭉치잖아. 너 지금 뭐해? 너 지금 감시 그러니까요. 시스템 너 뭐 하냐? 이러면서. 하필이면 암세포가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렇게- 얄궂은 자연입니다, 정말. 그러니까요. 약간 일제시대 일제 경찰이 우리 치안 담당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사실은 이제 이 단백질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알고 네. 과학자들이 네. 이거를 같은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약물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걔랑 암세포를 넣을 수 똑같은 없으니까. 예, 그쵸, 예. 역할을 하는. 근데 아직은 실패를 했다고 하지만 네. 여하튼 이 트램2라는 네.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자연 단백질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지금. 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면 이제 그러면 진짜 치매 극복인 거예요? 그런 방향의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그럴싸한 뭔가 연구 결과가 아니냐. 사실은 문제는 계속 이 단백질 두 개가 항상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하고 파란 거. 실제로 파랗진 않겠지만 저기서 파란 거. 갈색이랑 파란 거. 네, 타우 단백질이라고 그 두 개의 단백질이 문제라고 하는데 네. 꽤 긴 기간 동안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지금까지는 못 찾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발견된 이 부분들 이 잘 활용을 하면 정말로 뭔가 신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와, 신기해라. 그런 기대를. 네. 그래서 우리는 네. 지금 이거 요즘 EJ도 아니고 뭐 하는 거지? 그러게요. 암과 정말 예. 그런 네, 거 진짜 그러니까 암으로 자궁두천. 하여금 치매와 싸우게 한다. 자강두천이고.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요즘 세상이 좀 시끄럽고 지저분하긴 합니다만은 네. 세상이 이번 기회에 멸망하지만 않으면 한 2, 30년 내로 네. 우린 늙어서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좀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이래저래. 아, 그쵸. 좀 예, 정치적으로나 뭐. 예, 정치적으로나 네, 뭐 이렇게 AI 전쟁 상황이라든가 AI 예, 상황이라. 기계 여러 가지로 네. 좀 지금 격변기잖아요. 문명 전환기가 네. 확실하거든요. 네. 여기서 인류가 살아남는다면 알츠하이머도 안 걸리고 이 고비를 이제 보릿고개인데 좀 잘 넘어가야 인간으로서는 좀 보릿고개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존엄, 존엄과 존망 존망 두 가지 측면에서 네, 네, 네. 또 존망을 잘 버텨내면 존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좀 요즘 휴머노이드들도 우리 늙어서 뭐 거동 못할 때 휴머노이드들이 다 도와줄 것 같고 이제는. 그렇죠. 예,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기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입고 보통은 해도. 굉장히 프라이버시스러운 것을 이제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 이렇게 돕는 사람도 그렇지만 도움 받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이런 거. 예, 신경 쓰이고. 네, 네. 근데 이제 바라건대 이 아이들은 네. 뒷담을 안 까지 않을까.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발전하는 꼴을 보니까 네, 이제 네. 뭐 지들끼리 모여서 뭐 레딧 이런 거 예, 열어가지고. 그러고 놀던데 요즘. 예, 그것조차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네. 여하튼. 예, 그래서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이렇게
사실은 우리 그 송 박사님이 계셨으면 네. 뇌 얘기를 좀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앞으로 이제 제가 갖고 온 것도 약간 과학 얘기가 있는데 네. 실제로 과학자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둘이 굉장히 어떻게, 예, 두렵습니다. 어떻게 잘 막아가 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책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네. 우리 책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지금 보시는 이토록 위대한 몸이라는 몸. 책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책이 이제 제목만 봐서는 어떤 책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좀 건강 뭐 이런 책은 많으니까 네. 그리고 뭐 장기 이런 책들이 뭐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더 드리게 되는데 네. 일단 저자가 이 줄리어 앤더스란 분인데 네. 독일 분입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예. 왜냐면 올가니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제 원제가 올가니시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줄리아 앤더스라는 이름은 상당히 영어 이름 같지만 줄리아가 보니까 네. J가 아니고 G로 시작하는 줄리아, 오. 독일식 줄리아더라고요. 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네. 이게 중요한데 의학자입니다. 일단 네. 프랑크푸르트 마인 강 유역에 있는 괴테 대학교에서 미생물학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네. 그리고 함부르크 이스라엘 병원 메디컬 클리닉에서 지금 소화기 내과 전공의로 일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의 중요한 업적이 하나 있어요. 대중적인 업적이 뭐냐 하면 왜 우리 네. 언젠가부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장내 미생물이 뇌의 역할을 상당히 한다라든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상식이 되지 예, 않았어요? 그쵸? 그걸 퍼뜨린 분이 이분이에요. 오, 이 저자입니다. 와, 대단하시다. 지금 이 책은 이제 이토록 위대한 몸이라도 있지만은 네. 이 전에 바로 이토록 위대한 장이라는 책을 한국에 이제 그런 제목으로 나왔던 그 책에 바로 그 장내 미생물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신 장본인이 바로 이분 줄리아 앤더스다. 대박.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금방 와닿죠. 네, 와닿아요. 영향력이나 네, 이런 또 네. 그리고 성향이 어떨지. 네. 그러니까 장하고 뇌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무엇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전에 서양 의학이란 건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연결이 될 수 없는 네, 네, 거잖아요. 네. 아니 소화시키는 거 뇌인데 무슨 소리냐. 네, 네. 근데 장내 미생물이 뭐 기분에도 영향을 주고 아무튼 그런 관련된 네. 부분들을 이제 그렇게 연결돼서 말씀을 하셨고 네. 그게 이제 많은 사람의 정말 말씀대로 상식 비슷하게 되는 상태인데 그런 식의 이제 관점을 가지신 분인데 11년 만에 이 책을 내신 거고 이 올가니쉬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독일어로 이 뜻이 유기체적인 살아있으니까 쉬. 뭐 오르가니즘의 뭐 형용사이 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아무튼간에 뭐 살아있는 체계로서 이런 뜻이래요. 근데 이 책이 바로 제목이 바로 우리 장과 뇌 연결에서도 느껴지는 그런 주제 뭔가 그 연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겠느냐 몸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벌써 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주제가 결국 뭐냐면 네. 인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서양의학에서 단 이렇게 부품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각각의 부품. 네. 고장나면 그것만 떼서 고치면 되고 이런 그쵸. 식으로. 물론 유효하기도 합니다만은 네. 그런 부품의 모음을 넘어서 네. 끊임없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균형을 만들어가는 지능적이고 협력적인 유기체이자 생태계다. 이렇게 그리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시대적 흐름에도 많이 맞고 그렇죠. 그런 관점의 책이라는 점에서 근데 사실은 요즘 AI 얘기하시면서도 몸 얘기를 좀 자주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몸이라는 건 결국 인생이고 정체성이고 인간 그 자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냥 예를 들어서 해외 미국에서 이제 2세예요. 이민 2세인 여성이 어떤 이불보를 기워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불보를 기워서 그게 딱 우리가 봤을 때 할머니 이불이거든요. 뭐 그런 걸 이제 기워서 만들어서 어떤 작품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여성은 그것이 이제 한국인 이민 2세로서의 자신의 예술이고 그게 바로 몸으로 통과한 예술이거든요. 그런데 AI는 그걸 똑같은 걸 만들 수 있어도 그게 자기의 예술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 책이 이제 어떻게 나눠져 있냐 하면 일단 폐와 호흡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근데 말씀하신 그런 거 부분들이 사실 요즘 좀 네. 흐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몸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해왔고 네. 몸을 부품으로 다뤘다든가 아니면 이제 정신이 우선이고 몸은 네. 뭐 이런 이분법적인 그 이분법적인 하고 있었다면 이제 네. 그게 아니라는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여하튼 지금 폐와 호흡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이 폐는 우리는 그냥 뭐 공기 펌프 이런 정도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내용을 이제 네. 해주면서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공기를 데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서가 있어요, 이 책에. 데우고. 들어온 공기를 이제 체온으로 데우고 정화해서 네. 산소를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분의 관점이 부품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네. 부품이 정말 기계적인 부품이 아니고 네. 각각의 생체로서 네.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역할을 주고받는 이런 느낌들을 또 잘 살리고 있어요. 이 관점에서. 네. 그리고 저도 이거 책 읽으면서 한번 처음 느껴봤는데 네. 호흡이라는 게 네.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더라고요.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네. 무의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과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 두 개밖에 없어. 항상 나눠져 있거든요. 그쵸? 심장은 우리가 무의식으로 의식적으로 네네. 멈추면 안 네네네. 되니까 항상 그런 식이고 불수익은 뭐 이런 거잖아요. 불수익은 네. 수익은 뭐 이런 네. 건데 네. 근데 숨은 우리가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쉬어야만 하고요. 네. 매번 숨 쉬는 거 생각하면서 쉬면 너무 힘들 거고. 하지만 의식적으로도 컨트롤할 수 컨트롤할 수 있죠. 있다. 예, 멈출 수도 있고 네. 뭐 호흡을 여러 가지로 네, 네. 형태를 바꿔서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네. 심장과 뇌를 진정시킨다 호흡이. 근데 이게 사실은 그 호흡 명상에서 되게 중요한 저는 관심이 그런 데 또 막 많으니까 요가에서도 막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말 나온 김에 얘기를 이제 어차피 그런 얘기 나왔으니까 뭐 코로 호흡하는 거, 입으로 호흡하는 거 이거만 바꿔도 뭐 굉장히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 예.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은 그 미주신경 관련돼서 네. 이렇게 사실 요즘 명상이 이제 신비주의적인 쪽에서 많이 벗어나서 네. 그 신경학이랑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한 1년 동안 관심을 많이 갖고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 제가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숨을 이제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보통 들숨은 코로 하죠. 왜냐하면 안에 들어올 때 코털을 통과해야지 그 불순물이 걸러지니까. 근데 날숨은 그냥 입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걸 많이 하는데 네. 내쉼에서 그 미주신경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네. 명상계 주장도 아니고 그냥 네. 과학적인 과학으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호흡만 잘 쉬고 늘 내쉬는 숨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내쉬기만 해도 굳이 우리가 무슨 단전호흡 이런 거까지 갈 것도 없이 네. 그것만 잘해도 신경을 진정을 시키게 됩니다. 저 벌써 하고 있었어요. 들으면서 들으면서 열심히 해보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좀 자주 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는. 네. 근데 심장과 뇌를 진정시킨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폐 원래 기능도 있지만 네. 이건 뭐냐면은 폐 기관지 숨과 내 마음과 정신이 연결돼 있다 이런 이제 부분으로 연결되는 거죠, 사실은. 뭐 책이 그런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뭐 신기해라. 예. 그리고 면역체계 얘기를 해요. 면역체계는 이제 적과 싸우는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예. 네. 전반적으로 우리 몸을 파악하고 조율하는 전체 과정이 면역이다. 라는 식으로 통합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죠. 하지만 무슨 차이인지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잘 모르겠다. 예,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네. 일단은 나와 남을 구분하고 조율하는 지능적인 네트워크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레르기는 네. 면역 체계가 겁을 먹고 과잉 반응을 하는 게 알레르기고, 네. 자가 면역 질환, 네. 뭐 관선이라든가 천식이라든가 네. 이런 거는 과도한 자기 의심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 마음가짐이랑 연결을 시키는 그러게요. 뉘앙스가 너무 신기했다. 있어요. 네. 자기 의심이 지나치면 그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이 몸이 나를 너무 의심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네. 이게 무조건 강한 게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네. 뭐 면역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고 뭐 건강식품도 네. 많이 나오지만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균형이 중요하다. 이런 걸 저도 사실 의심이 됐었거든요. 네. 이런 아주 좀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고 결국은 너무 겁을 먹고 과잉 반응할 것도 아니고 그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의심을 가져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이나 스트레스가 되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에 네. 의학적인 네. 얘기를 하시지만 네. 그 속에 이제 그런 함의들이 계속 느껴지는 그런 이제 점들이 좀 훌륭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렇네요. 네.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읽을만 합니다. 그리고 네. 피부 얘기도 나오는데 네. 피부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관계와 치유의 중재자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들 있잖아요. 인터페이스니까. 네네. 그리고 우리와 외부 세계 사이의 보호막이자 센서다. 이런 식으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고 또 이런 표현들이 또 있습니다. 접촉의 힘. 피부가 단순한 장벽이 아니고 네. 타인 및 자기 자신과
동기화되는 감각기관이고 네. 다정한 어루만짐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치유와 위안을 선사한다. 그거는 문학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 네. 예,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같이 털이 없는 이유는 서로 접촉하기 위해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진짜. 네. 네. 그래서 털은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한 거지만 털 가죽이 없기 때문에 스킨이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네.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 약하면서까지 사람을 서로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연히 그래서 진화적 인간만 이점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네. 아, 맞아요. 네, 그런 얘기 듣고 그렇었는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최근에 저희가 제가 이 여성과학자들 책이나 이런 걸 많이 읽으면서 느낀 게 그 여성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관점이 그 남성과학자들보다 훨씬 좀 열려있는 이런 정서적으로 열려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남성과학자들이 뭔가 뭐 이런 이것도 좀 편견입니다만 좀 죄송합니다. 편견인데요? 예, 편견입니다. 네. 하지만 난 남자들끼리 얘기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왜 이러고 막 이거야 막 이러는 게 좀 있다면 힘 강하시다. 힘, 건강. 피부 뭔지 모르겠어. 면역 이게 세야지. 막 근데 굉장히 네, 아닙니다. 편견으로 지금 예, 이렇지 저희가 않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톤이 다르다는 거. 이 톤 다른 게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느낌이 저도 몇 년 동안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접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근육 얘기도 나오지만, 근육도 여기도 우리는 근육하면 뭔가 스트롱. 스트롱, 막 이런, 마치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아닙니다. 아니지만. 근데 이 힘의 다양성이, 우리는 보통 힘하면은 보통 목표를 향해 나가는 힘이 동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무게를 견디는 거, 등척성이라고 하고, 역경에 저항하는 신장성, 이런 다양한 형태의 힘이 있다는 것이고, 네. 운동도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뭐 근력 향상을 위한 게 아니고 뇌와 근육이 우정을 쌓는다는 표현을 예, 소통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훈련이다. 이런 관점들은 솔직히 말해서 남자들한테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래야 현실이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 좀 아예 보는 시각 자체가 뭐 달라. 전체적으로 다 관계지향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뇌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온 일반적인 뇌는 보스, 몸 전체를 좀 다스리는 컨트롤 보스라는 타워 뭐 약간 예, 그런 느낌에 가깝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이 책에서는 보스가 아니라 몸의 하인이다 오히려 반대로 몸 전체를 통합하고 세상과 연결하는 몸의 하인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너무 이건 정말 신기하다. 예. 네. 뇌가 그 중심이고 명령을 내서 몸이 거기에 복종하는 게 아니고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가 이제 약간 자기 집사인가 봐. 인간과 고양이의 관계랑 약간 네.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살짝 들어요. 굉장히 똑똑한 집사인 거죠. 몸이 예. 편안하게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건강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뇌가 지금 이렇게 네네. 우리가 고양이한테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개와는 좀 관계가 다르지만 고양이한테는 우리가 그런 일을 집사들이 하고 있듯이 사실 우리가 고양이 주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우리와 살아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저 고양이가 뭔가 심사가 불편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게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 지능과 정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게 뇌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지능뿐만 아니고 복잡한 현실을 요약하는 정서다. 그러니까 이모션을 정서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성과 감정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되고 그리고 정서는 사실은 이성보다 더 빠르고 복합적으로 현실을 요약하는 고도의 지능이라는 거예요. 저 그런 생각 항상 하고 정서 있었어요. 이퀄 감정, 네. 그 감정을 네.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하는 것이 네. 뇌의 가장 뛰어난 영리한 기능을 무시하는 거라고. 저 항상 그런 저도 요즘 생각하고 그런 있었어요. 생각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네. 또 명상 얘기해서 그렇지만 네. 명상하다 보면 되게 명령에 느껴지는 게 이런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 혹은 지성,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실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다루고 있어. 저는 이분이 명상 같은 거 꽤 하지 않았을까? 명상이 아니더라도 네. 그와 비슷한 식의 어떤 접근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단어들이 조금 이제 범상치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다롱이가 드디어 카메라에 좀 등장한 것 같습니다. 네. 조용하다가 예, 우리의 진정한 주인. 네. 주인이 우리는 등장하죠. 단 하인에 불과하죠. 네. 예, 하인은 좀 그렇고 집사라는 참 좋은 표현이 있죠. 켄따게. 예. 켄따게.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켄타게. 네. 인공지능 켄타게죠. 네, 자연지능. 그렇죠. 네. 자연지능 켄타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관점이에요. 우리 몸이 수조 유로, 독일이니까 수조 유로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경이로운 세계다. 그리고 이 몸이라는 것이 결코 부품들의 모임이 아니고 이 몸 자체로서 거대한 생태계고 네. 당연히 뭐 그 안에는 미생물들도 살고 네. 있고 세포들도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어느 하나 뭐 지배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뇌조차도 그 오히려 하인이지 지배자가 아니다. 어떤 위계가 있거나 이런 그런 게 아니다. 아니라는 거. 다 동등하고 그런 관점에서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네. 나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요즘의 흐름에 맞는 중요한 얘기다. 요즘 전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들이 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한국은 일단 그 과로부터 없애야 됩니다. 아, 과로요? 네, 과로, 네. 노동시간, 줄임 뭐 이런 것부터 좀 해야 될 거라고 그러게 생각됩니다. 말입니다. 그래야지 약간-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든 말든 하죠. 그렇죠. 막 성실하고 뭔가 근로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뭐 약간 장점이고 그런 것에 가치를 너무 많이 두면서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맞아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몸을 좀 학대하고 예. 가학적으로 막 그리- 밤새고 이런 걸만 그렇죠. 예. 박수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젊어서 술도 너무 많이 마시고 네. 담배도 너무 많이 피고 다들 음. 뭐랄까 이제 몸을 좀 학대하면서 네. 네, 살았던 것 그러고 같아요. 살았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네. 그리고 너무 막 진짜 밤새 술 먹고 놀고 뭐 일도 많이 하고 놀기도 독하게 놀고 그래서 이런 걸 왠지 좀 다 자랑스러워했잖아요. 막 과로하고 막 술 때려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럼에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딱 아침에 출근하고 그 그러니까요. 헬스장에서 딱 몸 관리하고 이게 갓생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그 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대가가 네. 있다는 거. 아무튼 그럴 것이 아니고. 몸에게 좀 잘해주자. 예. 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몸의 중요 장기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모든 유기적인 연관성 그리고 그 총체로서 몸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과 이제 감정, 뇌, 마음과 연결 부분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이라서 예, 저는 정말 좋네요. 네, 이런 책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된다. 네. 요즘 흐름에 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문명 전환기 우리 얘기를 네. 많이 하는데 네. 이 문명 전환기에 뭐 AI니 뭐니 많은 게 새로 생기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또 어떻게 볼 것이고 나를 또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생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몸의 중요성 그리고 옛날처럼 어떤 부품으로의 몸이 아니고 네. 진짜 그 통합체로서의 마음과 연결되는 그 몸 이것을 좀 그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 이토록 위대한 몸 저희가 역시 도서 증정 이벤트로 5부를 우리 사람들께 우와. 드립니다. 가실 때 한번 드릴게요. 진짜요? 사람들은 좋겠다 이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신청 일정은 이제 2026년 2월 28일 저희 이제 토요일 날 방송이 나가니까 토요일 날부터 3월 8일 일요일까지 자정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당첨자 발표는 2026년 3월 9일, 그러니까 다음 날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항상 드립니다. 5분한테. 신청 방법은 늘 그렇듯이 저희 멤버십 대상 뉴스레터에 링크 있고요. 혹은 굳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과학과 사람들 홈페이지에 이벤트 게시글로 오시면 되지만 멤버십 대상 뉴스레터에서 링크를 누르시는 게 훨씬 간단하다는 거.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사람들 멤버십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좋은 책들 이렇게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사람들 멤버 좀 가입 좀 하세요, 좀 더. 네. 사람들이 되자. 사람들이 되자. 이름도 일부러 그렇게 붙였는데, 예, 과학과 사람들. 네. 자, 이토록 위대한 몸, 그 외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읽을 만한 딱 그 뭔가 읽고 나면 요즘 시대 정신이 이런 네. 거 아니겠느냐 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네, 역시 AI랑 조금 엮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럴 것 네, 같아요. 네. 읽어보시고 한번 네. 또 뭐 소용이 네. 있으시면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앞 얘기는 다 끝났고 네. 오늘 송 박사님은 못 오셨으니까 네. 전혜정 교수님이 다 채워주셔야 되는데 진짜 큰일 났습니다. 저 뒷부분에 과학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 네. 부분은 그러니까 뭔가 송 박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자연 왔었었는데. 말아 이런 거 송 박사님 몰라요. 그 뇌과학자 뭐 알겠어요? 아니야, 하지만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네? 뭐 내가 대충 할게요 그냥. 네네. 뭐, 네. 저는 지금 굉장히 뭔가 불안하지만 일단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뉴스 어널리스는 원래 이런 비과학자로서. 프로그램이에요. 비과학자로서.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연 발화, 네. 저거는 진짜 네. 제가 정말 중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던 그렇습니다. 그거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딱 발만 남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서 저렇게 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두개골 하나 남고 발만 남기 그러니까 때문에 발만. 그래서 사람들이 딱 발견했을 때는 좀 뭐 나무 토막 같은 것만 남아있든가 잿더미와 발 이런 식으로 남아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인 비주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네. 어떻게 가능하냐는 이제 그쵸. 의문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렇게 자연발화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연발화가 아니었으면 저렇게 사람만 저렇게 소파에 흔적만 앉아있던 흔적만 그러니까 남기고 네. 사람은 타고 그리고 소파도 그냥 앉아있던 자리나 뭐 그릇만 남기고 하지만 집은 멀쩡해. 그러니까 저 집에 불이 안 난다는 게 네. 특징이잖아요. 저게. 그렇죠. 그리고 발은 남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신비한 얘기가 될 법도 하죠 충분히.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뭐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로는 뭐 다 설명은 되지만 저걸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그래서 이상한 오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오늘 뭐 속 시원하게 다 규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최초의 기록은 폴로누스 보르스티우스라고 하는 어떤 자연발화 사례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신화나 좀 전설처럼 남아있는 얘기인데 보색 찬양한 이름인데요. 그쵸. 아주? 1400년대 후반이고 그 밀라노. 그러니까 이름이 저렇죠. 라틴어스로 그렇군요. 오는 예, 라틴어 이름이에요. 예, 그쵸. 폴로누스 보르스티우스라는 기사가 심지어 기사가 지금 저 동계올림픽에 한참 진행되고 네, 있는 밀라노. 자신의 부모 앞에서 갑자기 몸에 아이고.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연 발화와 많은 사례와 마찬가지로 알코올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보르스티우스는 특히 도수가 높은 와인 몇 잔을 마신 후 트림으로 불이 품었다. 뭐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런 식으로 물이 붙을 수는 없죠. 아무리.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뭐 사례도 못 찾겠고 여기저기 막 뒤져봐도 그냥 최초의 자연 발화로 기록된 사례라고는 하지만 전혀 뭔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뭐 그런 뭐 약간 상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냥, 아니 와인 네. 마시고 트림한다고 몸에 불이 붙어서 그러니까요. 저렇게 심지어 다 타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뭐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와인 마시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벽난로 쪽에다가 와인을 이제 뭐 뱉었는데 거기서 뭐 불씨가 옮겨 붙어서 뭐 이랬다든가.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네네 뭐 그런 거 아니면 근데 실제로 그런 사건 이그노벨상인가 받은 거 중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이그노벨상이 아니다. 다윈상. 다윈상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위스키를 위스키를 마시다가 위스키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뭐라고도 더 먹고 싶어서 약간 인화성 물질을 마시고서는 너무 속이 안 좋으니까 불이 붙어 있는 벽난로에 뱉은 뒤 그대로 불타 죽은 어떤 한 남자애가 이제 다윈상을 받았다 다윈상이 하거든요. 원래 그런 거에 주는 상이죠. 진짜 못됐어 다윈상은. 못됐어요, 정말 정말. 못됐어. 사람 죽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하지만 다윈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또 그 일 하고 있고 하고 있어. 정말 죄송하지만 하여튼 네. 그런 급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술 마시다가 부모 앞에서 아이고 이 양반아 뭐 약간 그렇겠죠. 그리고 뭐 무슨 사연이 있겠죠. 상황 속 서사가 있겠죠. 네, 와중에. 자연발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발화 사례다 이렇게 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게다가 최초의 기사잖아요. 1400년대 기사가 얼마나 무식하고 술을 많이 먹었겠어요. 저의 편견입니다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랬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볼만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자연발화라고 이제 볼만한 게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랭스에 잔 르메르라고 하는 여관 주인의 아내가 있었어요. 프랑스인가 봐요, 그죠? 네, 1725년입니다. 18세기예요. 그 잔 르메르라는 여성이 이제 63세였고요. 남편이 이제 66세였어요. 근데 잔 르메르가 불타가지고 이제 남편이 발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뭐 찾아보면 그냥 뭐 뉴스나 이런데 뭐 인터넷 기사 뭐 이런 거 찾아보면 그냥 좀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원문까지 찾아보면서 실제로 막 그 시대 사람들이 썼던 원문까지 막 찾아보면서 근데 그때는 아니 불어를 아니요 그게 좀 이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오타도 많아요. 이게 이제 이 타입으로 쓴 거라서 막 그걸 이제 요즘 AI 힘을 빌려서 이제 번역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AI가 없었으면 이걸 원문까지 어떻게 보겠어요? 그게 이제 가능하네요 정말. 그쵸. 네. 그래서 사실 뭐 라틴어가 뭐고 뭐 이상한 네네네. 언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좀 네. 보겠습니다. 2001년에 프랑스어로 된 의학사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 논문이 클로드 니콜라스 르켓이라는 어떤
어떤 예전에 저 시대 외과 의사였어요. 네. 저 시대 외과 의사의 회고록을 인용했습니다. 아. 인용하면서 이제 그 기록이 남은 거죠. 음. 그래서 인용한 기록을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피해자가 1725년에 부엌에서 난로에서 약 1.5피트 거리에서 소각된 채 발견됐다. 1.5피트 길이면 약간 요 정도일까요? 이제 한 요 정도? 1피트, 1.5피트 한 요 정도일까요? 한 요 그렇죠. 정도일 거예요. 네, 이게 멀진 않고. 40cm 뭐 네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앞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머리 일부와 그 다리 일부분 그리고 몇 개의 척추만 남긴 채 그리고 시신 아래 바닥 일부가 좀 소실되고 그리고 인접된 도구들 있잖아요. 빵 반죽통이나 뭐 세탁통에는 손상이 없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사람만 몸통이 혹 타버린 거죠. 전형적인 자연발화의 형태인데. 그렇죠. 결과는 이제 신체 대부분이 그냥 사라진 채로 딱 사망한 걸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음주 흡연 습관에 대해서는 매일 취함이라고 언급되어 있었고요. 일단은. 만취 습관이 있었다. 그리고 흡연에 대해서는 미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기록에 남았던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상급 법원까지 갔어요. 아, 왜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는가로 이제 번진 거죠. 이게 법적 쟁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하녀와 불륜 관계였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혐의를 받았던 그 밀레라는 남편이 이제 인류 의심의 눈초리가 이제 막 쏠리게 된 거예요, 이 남편에게. 그래서 결국 밀레는 아내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습니다. 오. 그래서 자연발화라는 개념이 이때는 없었는데 네. 만약에 그 자연발화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재판 갔으면 진짜로 진짜 질 뻔했어요. 그러게요. 그쵸?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사람이 그쵸? 타려면. 그런데 놀라운 게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해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뭐 정말로 막 이렇게 단서도 찾고 막 이랬던 거예요. 이게 상당히 굉장히 뭔가 고등하지 않아요, 법원이? 법원의 심리 저 과정이? 시절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의사와 외과의 절차 문서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프로세베르보 뭐라고 해서 그냥 절차 그냥 서류란 뜻이래요. 그걸 가지고 상급 법원까지 올라가서 상급 법원에서 무죄 났다고 합니다. 되게 현대적인 뭔가 재판 과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는 최소한 당시에도 검시 사법 절차가 상당히 이제 뛰어났고 심지어 그게 또 개입이 된 어떤 비정상적인 변사다. 라고 인식이 된 사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시 절차도 상당히 엄격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놀라웠어요. 저는 검시 절차도 굉장히 엄격하고 그러게요. 끝끝내 남편이 유죄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나와버린 상당히 현대적이지 않아요? 재판도? 그 자연발화에서 네. 지금 네. 저 시절의 그 프랑스의 법책에 굉장히 놀라고 있는 그쪽으로 지금 좀 포커스가 넘어가는 느낌이. 있지만 근데 그것도 재밌어요, 그것도. 네네. 예. 근데 이때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사람들은 무죄를 안 믿은 거예요. 저게 다 유죄인데 저게 막 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류의 손가락질을 하고, 사건들이 있죠. 네, 하고 있었죠. 네. 하지만 외과 의사가 되게 유명한 외과 의사였다고 합니다. 클로드 니콜라 르켓. 심지어 저 클로드는 우리 그 AI 클로드랑 똑같습니다. 네. 철자가 똑같아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군요. 네, 클로드 우리 아이. 우리 AI. 클로드 니콜라 르켓, 이름도 르켓. 르켓은 밀레가 무죄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심지어 랭스에 살았고 그의 아내도 알고 지냈다라고 또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외과 의사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할 리가 없다. 그냥 뭐 약간 정황적으로도 그리고 이 사건은 남편이 죽인 게 아니다라고 본인이 정말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류켓이 회고록까지 쓴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회고록을 좀 나중에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르메르 부인이 자연발화로 사망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밀레의 무죄를 믿으면서 자연발화라는 말을 했었으면 이 사람이 최초로 자연발화를 언급한 사람일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자연발화라고 이제 언급한 것은 이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뒤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뒤 사건이랑 좀 이제 연결을 좀 해볼게요. 네네. 저 사진이 이제 무섭지만 마네킹입니다. 그래야죠. 네,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1731년이니까 설마. 네네네. 1731년 체세네아에 이제 코르넬리아 잔가리 반디라는 이제 귀족 부인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62세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침대에서 약 한 4피트 거리에서 잿더미와 무릎 아래 두 다리만 남긴 채로 사라진 거예요. 네, 그리고 머리 일부랑 손가락 3개 정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부분으로 잔존됐고 그냥 몸통이 그냥 폭삭 타서 그냥 잿더미가 남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에는 기름과 기름성 악취
막 이런 것들이 막 떠다니고 있었고 그을음이 이렇게 막 자욱했고요.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또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원문에 접근을 해서 실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와. 그래서 이 원문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폴 롤리라고 하는 왕립학회 회원의 어떤 사람이 발췌를 한 건데 뭘 발췌를 했냐면 그 발췌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로나시의 성직자 주세페 비안키니 신부가 쓴 이탈리아 논문을 자기가 발췌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이제 발췌를 해서 이제 쓴 내용들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코르넬리아 장가리 반디백작 부인과 그리고 뭐 번개 맞아 죽어서 불타버린 뭐 조 히첼이라든가 뭐 입스위치의 그레이스 팻이라는 어떤 숫덩이가 된 사람의 어떤 시신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코르넬리아 반디 백작 부인은 62세였으며 낮 동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했다. 그러나 저녁 식사 때 멍하고 무거운 기색이 관찰이 되어서 침실로 물러났고 침대에 누운 뒤 하녀와 3시간 동안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뭐 기도도 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마침내 잠이 든 후 문이 닫혔습니다. 아침이 되어 하녀가 여주인이 깨야 되는 시간에 안 깨셔가지고 찾아간 거죠. 침실에 들어가서 불렀으나 응답이 없었습니다. 뭔가 사고가 있었을까 의심하며 창문을 열었더니 여주인의 시신이 다음과 같은 비참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요. 침대에서 4피트, 약 1.2m 정도예요. 곳에 잿더미가 있었대요. 잿더미가 있었고 무릎 아래부터 발까지의 2다리는 양말을 신은 채 손상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 그 마네킹처럼 멀쩡하게. 네, 멀쩡하게 있었고 그냥 잿더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부인의 머리가 있었는데 머리가 몸이 떨어졌으니까 몸이 없어졌으니까 머리가 떨어진 거겠죠. 뇌와 후두부 절반, 턱 전체가 제로 타버린 상황. 그러니까 이 부분 다 이게 뇌는 다 타버렸고, 그러니까 머리 일부가 남은 거죠. 그리고 그 속엔 검게 변한 손가락 3개, 잿더미 사이에는 손가락 3개. 나머지는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전부는 재였으며 이 재는 손으로 집어보기도 했나 봐요. 손으로 집으면 기름기가 있고 악취가 나는 습기를 남기는 습기. 예, 특이한 성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방 안의 공기는 그을음이 떠다니고 있었고 바닥에 있었던 작은 오일 램프는 재로 덮여 있었으나 기름은 없었고 그리고 탁자 위에 초 2자루가 있었는데 촛대에 딱 꽂힌 채로 똑바로 서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는 남아 있었으나 밀랍은 이제 없었다.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어떤 뭐 주의변 상황이 현장 묘사가 돼 있었어요. 근데 침대 손상이 없었고요. 그리고 담요 시트는 이제 한쪽만 들려 있었는데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거나 나오려고 했거나 할 때 그 모습 있잖아요. 네. 그 모습으로 남아 있었고 이제 침대는 멀쩡했다. 모든 가구가 그냥 축축한 잿빛 그을음으로 덮여 있었지만 타진 않았고 멀쩡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을음이 서랍장 안까지 스며들어서 그 아이고. 서랍장 안에 있는 린넨까지 막 다 더럽혔고요. 아니 도대체. 이 그을음이 인근 그 인접한 부엌까지 번져서 막 벽, 가구, 기구에 막 다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료품 저장실에서 그을음에 덮여서 검게 변한 빵 몇 조각이 있었는데 그걸 여러 개에게 줘봤으나 어떤 개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부했다고 합니다. 계획에 두고 있어. 네, 2층 방에는 창문 아래쪽으로 기름기가 있고 역겨운 황색 액체가 흘러내린 것이 관찰이 되었고 그 근처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가 났으며 그을음이 날린 것이 보였다. 그러니까 사람이 확 타버리고 그리고 그을음이 온갖 다 떠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 부엌이라든가 위층까지 이제 피해를 남기며 액체가 흐른 자국도 있고 근데 막 진짜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생지옥 아니겠어요? 이 정도면 생지옥이죠. 저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걱정이 돼요. 난 그 한연집. 저는 이게 평생 트라우마예요. 전혀 이거는 트라우마죠. 이거는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하니까 이 정도지. 네, 그렇죠. 방바닥에는 이제 끈적한 습기로 너무 두텁게 발라져서 뭔가 끈적한 그을음과 습기, 끈적한 습기, 액체가 너무 두껍게 이제 뭔가 코팅이 된 거죠. 그래서 닦아낼 수조차 없었다라고 합니다. 웬일이야. 네, 그리고 악취는 다른 방들로 점점 더 퍼져 나갔다.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논문이라든가 이걸 발췌한 그 내용에 보면은 뭔가 램프가 화재를 일으켰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제 현장을 이제 둘러본 거겠죠. 그리고 초자연적인 원인을 뭔가 상정할 여지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번개를 생각을 했어요. 가장 유력한 건 번개 아니냐. 그렇게 해서 뭔가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번개는 지구에서 발산된
어떤 유황과 질산 성분의 기체가 있으니까 이게 뭐 태우면서 냄새도 나고 유황 냄새도 나고 뭐 이러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더 남아있는 어떤 더러운 입자들은 그 벼락의 가장 거친 성분인 뭐 재로 타거나 뭐 끈적한 역청질 물질로 응축된 게 아니냐 뭐 약간 번개일 것이다 막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네. 그쵸? 그래서 개들이 빵을 안 먹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쓴맛과 유황 냄새 때문이다. 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벼락이다. 다들 이제 벼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기존의 그 초기 논문에 서술된 바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게 정말 벼락인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논문에 또 다른 ipswich의 그레이스 팻이라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또 비슷한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1744년 4월 10일 사건인데요. 이것이 이제 6월 28일 날 서신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11월에 왕립학회 기록에서 검시배신이라는 것을 열어서 결론을 내요. 근데 검시배심이 뭐냐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검시관이 소집을 한대요. 그래서 배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소집을 해서 이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상황일 것이다, 어떤 식으로 벌어졌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견해를 얘기하고 어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검시배심이라는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이 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시관이 소집하는 어떤 공개 심리 절차라고 합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그러게요. 저 시절에 또 네. 생기셨어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법 절차가 굉장히 신기하다는 것을 동시에 알게 되는 뭐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 그레이스 팻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재밌는데 피해자가 야간에 부엌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프 흡연을 하러 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이 돼요. 그리고 다음날 부엌 벽난로의 벽돌 바닥에서 거의 전신이 탄 채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뭔가 화상, 뭐 회화 이게 아니라 탄화입니다. 탄화. 네, 탄화. 탄화는 회화. 그러니까 보통 회화라고 하면 이제 그 어떤 화상으로 인한 어떤 죽음이라는 번이잖아, 번. 네. 근데 탄화는 훨씬 극심한 열 손상 그렇죠. 상태로서 한마디로 수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인체 조직이 고온에 장시간 노출이 되어서 수분이 완전히 증발하고 유기물이 탄소 덩어리로, 그러니까 수치된 거죠. 그래서 검게 변하고 단단하게 수축 및 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할 경우에는 사지가 아예 탈락하거나 체구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같은 것이, 그러니까 머리 같은 게, 두개골 같은 게 떨어져도 이상할 정도로 작았다라는 어떤 기록들이 있는데 탄화가 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투사 자세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이렇게 흔히 발견이 되는데 이제 근육 단백질이 열수축으로 어깨 뭔가 이렇게 딱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팔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런 식의 탄화. 여하튼 그런 현상도 현저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레이스 팻은 완전히 몇 조각은 탄화가 되고 이렇게 몸은 거의 전소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음주 흡연 습관에 대해서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자연 발화라고 생각되는 어떤 시체가 발견이 되면 음주를 했나 흡연을 했나 이거부터 먼저 찾아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날 진을 많이 마셨다라는 소문은 떠돌았어요. 근데 딸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딸의 증언과 상충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자연 발화가 했다 하면 이렇게 알코올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돌았던 거예요. 아무래도 불이 잘 붙으니까. 네, 알코올을 많이 마셔서 이렇게 체내에 있는 알코올에 때문에 이제 불타기 좋은 상태가 되지 어떤 않았. 식으로든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네네네, 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많이 마시면 자연 발화하기 좋다. 뭐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당시 상식이었대요. 네네. 그래서 근데 딸은 아니었다고 한 거죠. 안 마셨다. 어머니가 마시지 않았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걸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저 찾아봤는데 또 원문을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저 시절에 저런 얘기들이 많은가 봐요, 좀. 네, 많았나 봐요. 아까 같은 어떤 문서에 이제 연이어서 나온 어떤 사례였던 건데 그래서 그 사례를 이제 문서를 봤더니 막 그레이스 팻이라고 했다가 그레이스 텟잇이라고 했다가 뭐 케이스를 카페라고 해서 전 카페라고 읽었어 처음에. 근데 알고 봤더니 케이스의 오타였고. 그래서 이 타이프를 치면서 굉장히 많이 뭔가 오타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하지만 AI가 다 찾아내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타작이 당연히. 오타 같다. 말하면서. 막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AI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원문 발췌한 원문을 이제 또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이 이례적인 사고에 관한 최초의 보고는 그 러브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알 러브 씨라는 사람이 웨스트민스터의 약제사인 형제인 조지 러브 씨에게 보낸 서신이었어요. 러브가 성인 거죠? 지금? 네네. 러브 좋은 씨. 성이네. 좋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6월 28일, 1744년 6월 28일 입스위치에서 작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형제에게 편지를 썼겠어요. 야, 이거 봐라. 그래서 학회장에 의해서 이제 학회에 제출이 됩니다. 이 서신에 대해서. 아마 현장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현장은 이랬었다, 썼다 이러면서 이렇게 제출한 보고서가 된 것 같아요. 서신을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 여성의 사망에 관한 검시 배심. 본인이 참석했어요. 에 따르면 그녀는 딸과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서 잠자리에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반쯤 옷을 벗은 상태로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딸은 잠들어서 엄마가 사라진 줄 몰랐고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시신이 부엌의 벽돌 화덕 위에서 완전히 타버린 채 발견이 됐는데 그곳에는 불이 피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게 문제예요. 자연발화 사건 때 주변에 뭐가 대단한 어떤 화재가 날 만한 게 대단한 게 없었던 거예요. 네. 벽난로도 있고 오일 램프도 있고 양초도 있는데 대단한 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뭐 촛대도 서 있었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뭐 대단히 무슨 뭐 점화원이었을 것 같지는 않았고요. 아래층으로 내려올 때 밝혔던 초는 이미 다 타버린 상태였고요. 딸은 어머니가 내려간 이유를 아마 담배 피우러 가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진을 즐겨 마신 습관도 없었다고 합니다. 배심 원단은 이것을 이제 사고사로 판결을 했는데 요거 이제 요게 되게 많아요. 막 이거를 서로 서신으로 전달하고 막 보고서를 내고 해서 이렇게 되게 이제 기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냈어요. 시신이 처음 불타고 있는 채로 발견됐을 때 상황이 굉장히 끔찍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제로 남아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딸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레이스 팻은 입스위치 누구였냐면 입스위치 세인트 클레먼트 교구의 어부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어부의 아내였고 나이는 약 60세. 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수년간 반쯤 옷을 벗은 상태로 매일 밤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거나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용물을 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자던 딸은 잠이 들어서 어머니가 나간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자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깨어나서 그날도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딸이 발견했을 때 어머니의 시신은 오른쪽으로 누운 채 머리가 벽난로 어떤 쇠살대에 이제 기대어져 있었던 상태,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울어져서 쇠살대에 기울어져 있던 상태였고요. 화덕 위로 몸이 뻗어 있었고 다리는 이제 바닥 위에 이제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눕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시신은 불꽃 없이 장렬하는 불로 타고 있는 나무 토막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치된 상태로 인걸불이라고 하죠. 그 숯 안에서 여전히 이렇게 붉게 빛나는 그 상태. 그렇죠. 그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여전히 타고 세상에. 있었던 거죠. 그 안에서. 수치인데 여전히 타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래서 딸이 물 두 대야를 가지고 와서 이걸 껐어요. 드디어 이 숯을 껐어요. 여전히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기와 악취가 이제 확 올라오기 시작했죠. 네, 딸의 이 비명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달려왔죠. 그래서 거의 이웃들이 거의 질식사할 뻔했다고 아휴. 할 정도로 끔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통은 이제 불 끄고 봤더니 몸통은 거의 제로 탔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탄화, 수치로 숯검덩이로 남은 거예요. 머리, 팔, 다리, 허벅지도 심하게 다 타고 몸은 완전히 탔습니다. 이 그레이스 팻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한 게 많이 남아 있는 거군요. 네네네. 근데 아마 계속 이렇게 배심원단도 막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서가 많이 남아서 공식 문서가 많이 남아서 이런 게 이제 남았던 것 같아요. 진을 매우 많이 마셨다, 안 마셨다, 딸은 아니었다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를 태운 불의 출처, 그러니까 점화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벽난로에는 불이 없었고요. 벽에 옆에 놓인 초는 촛대꽂이 안에서 다 타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이제 근처에 있었으면 이제 몸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냥 이 상태로 이제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 있었던 아이 옷과 다른 쪽의 종이병풍은 종이병풍. 근데 종이병풍인데. 심지어 종이병풍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녹은 기름기 끔찍하죠. 이게 화덕에
깊이 스며들어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는데 널빤지 바닥은 그을리거나 변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리가 있었던. 항상 저런 식이에요. 그게 그죠? 너무 신기하죠. 시신이 타는 양상은 옷이 타서가 아니라 몸 내부가 먼저 타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몸이 먼저 탄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불이 이제 바깥으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고 있었던 건 면 가운과 거치마밖에 그러니까 옷을 많이 안 입고 내려가는 게 본인의 버릇이었기 때문에 네. 탈만한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주렁주렁 옷을 입고 있었으면 뭐 양초 같은 걸로 옮겨 붙었다거나 할 수 그러게요. 있었을 텐데 그죠? 파이프 담배 같은 것도 붙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몸 안에서 탄 게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드는 시체의 상태였던 거죠. 그 자연발화가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요 문서에서 이제 자연발화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최초에 아까 르켓이라는 사람도 밀렛 씨가 죽은 게 아닐 텐데라고 분명히 믿고 있었지만 자연발화라는 단어를 쓴 건 아니었고, 요 문서 방금 보여드렸던 그 반디 부인과 잔가리 반디 부인과 요 부분, 요 입스워치의 요 부인의 이제 자연발화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 때가 그 개념의 시발점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최초에 이제 르켓이 나중에 나올 텐데 이거는 이제 저절로 탄 거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은 자연발화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아마 르켓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봅니다. 일단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세네카에서도 이제 있는데 이제 1885년이에요. 19세기예요. 여기에 마틸다 루니 그리고 패트릭 루니가 그냥 타서 발견이 된데 마틸다는 완전히 탔고 두 사람이요? 네, 오. 마틸다는 탔고 남편은 그냥 이제 질식사 한 정도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자연 발화가 아니라 위킹 효과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가 그게 이제 뭐예요? 이게 그 양초 효과, 캔들 효과 또는 심지 효과라고 하는데 여성은 소실이 됐는데 나머지가 자연발화 주변에는 그 특징이 몸은 타고 주변에는 별로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을음만 심하다. 요게 이제 자연발화 특징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심지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더 설명을 드릴 네네. 건데 결국 이제 외부 점화는 있긴 있었다. 하지만 그게 위킹 효과로 몸 안에서 탄 것처럼 보인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유명한 사례만 몇 개 보여드릴게요. 1951년. 네. 뭐 얼마 안 됐네. 얼마 안 됐죠. 메리 리저 이분도 굉장히 이제 유명한 자연 발화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일단 자연발화 특징이 바깥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문고리가 너무 뜨거웠다라는 기록이 보통 있고요. 그리고 실내로 딱 들어가면 잿더미가 있고 발이 남아 있고 그리고 기름성 잔사 뭐 이런 것이 이제 공통적인 서사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핵심 스토리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사망은 대부분 사망된 그 유해는 대부분 재가 됐다. 지금 사진이 지금 그런가 봐요? 네, 실제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때 현장이 저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거는 또 어떻게 이제 그 기록에 많이 남게 됐냐면 너무 신기하고 너무 오컬트적이니까 뭐 벼락도 아닌 것 같고 뭐 온갖 이걸 이제 막 그때 이제 사립 탐정 아마추어 탐정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막 약간 또 받은 거예요. 제보도. 이게 막 이 제보가 엄청나게 막 오면서 온갖 이제 기상천외한 왜 안 됐어요? 스토리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냥 이제 이분의 이제 살아 있었을 때 마지막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냥 안락의자에 앉기 전에 그냥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으셨고요. 잠옷은 이제 약간 그 뭔가 레이온 소재의 어떤 가벼운 잠옷이었다고 해요. 잠옷으로 갈아입으셨고요. 그리고 수면제 2알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린 창문으로 뜨거운 여름 공기가 흘러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셨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외아들과 이제 작별 이제 굿나잇 키스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방에 혼자 남겨지셨죠. 근데 그 다음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집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다행히 아들이 먼저 발견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봤겠지만. 근데 나는 이런 거 발견하면 너무 힘들 것 아, 같아. 저는 진짜 뭐 저는 평생 안 봤으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든. 네, 이렇게 끔찍하게 죽은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람이 진짜. 경험할 이유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 문이 따뜻하고 손잡이가 너무 뜨거워져서 만질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고열, 손잡이 고열, 그 어떤 흔한 스토리였던 거죠. 그래서 아직 불씨가 파닥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소방관들이 이것을 이제 진입해가지고 껐는데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검은 비단 슬리퍼를 신은 채 다리는 남아있고 나머지가 없어지고 두개골은 찻잔 크기로 수축되어 있었다. 와. 완전히 탄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극심한 고열의 흔적을 발견을 하고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결을 해보려고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설명이 필요한 거니까 네. 뭐가 됐든 간에. 벽 윗부분은 이제 얼룩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천장에 대들보라든가 뭐 이렇게 벽 부분은 이제 얼룩이 묻어 있었지만 그리고 아래쪽 벽이 그렇게까지 타지는 않았고 전기 스위치도 정상이었고 그리고 리지 신문도 손상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침대 시트는 여전히 하였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사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제 감도 못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막 사고냐, 낙뢰냐, 막 타임즈 독자는 이것은 이제 진짜 인체 자연 발화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고 있고. 저준이 뭐 이런 말도 나왔을 테고. 네네. 이때만 해도 인체 자연 발화는 없다라고 이제 1900년대잖아요. 20세기 중반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컬트적인 일이다. 뭐 사람들이 다 이미 그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자연 발화다. 또 주장하는 이제 오컬트 신봉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인체 자연 발화 이론이 또 널리 퍼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름도 막 불씨 여인의 미스터리 뭐 이런 식으로 전국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 발화가 정말 큰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저땐 정말 그랬나 보네요. 그래서 경찰서장은 도대체 이제 아마추어 탐정들로부터 수백 건의 이제 이론을 받게 되었는데, 막 일부는 뭐 입집 안에서 뭐 누가 뭐 쿠션에 뭐 네이팜, 뭐 이인 테르미 폭탄, 뭐 벼락, 뭐 온갖 것을 온갖 게 말도 안 돼. 그 지목이 되면서 이제 이게 아마추어 탐정들도 신나가지고 막 서장에다 막 편지를 보낸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이것도 이제 수면제 때문에 본인이 타는 걸 깨닫지 못한 것인 거고요. 이분의 자연 발화의 어떤 실제 이제 그 작동 원리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크 효과, 위킹 효과라고 하는데요. 자, 사망 당시 입고 있었던 잠옷은 레이온, 아세테이트 소재로서 불에 잘 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뱃재도 불이 붙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가연성 옷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체중이 한 170파운드, 한 77kg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체 지방이 저녁 내내 훈소하는 불의 연료가 되어서 이제 뜨거운 공기가 이제 가득 생겼다라고 하는데 이 훈소가 어떤 거냐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불꽃 없이 타는 거예요. 불꽃 없이 타는 걸 이제 훈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메리 리저의 며느리가 말한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골초였고 담배가 무릎 위로 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 수면제 때문에 잠이 들어서 떨어진 줄 몰랐고 이게 이제 체지방으로 인해서 계속 탔다. 그리고 이제 의자로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단 본인이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양초가 돼서 탔다. 훈소되었다. 이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하고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말해도 여전히 자연 발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훈소라고는 해도 외부 점화원이 있었다라는 것이 요즘에 이제 현대에서는 그렇게 믿어지긴 하지만 실제 현장을 보면은 외부 점화원은 큰 역할을 안 했을 것 같고요. 외부 점화원이 없었을 것 같고 그냥 몸 안에서 탄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보기에. 네, 그래서 몸통만 태우고 꺼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유명한 사건인데 이제 존 어빙 벤틀리 사건이에요. 이거는 뭐 거의 네. 저의 생존 기간에 가까워지는 시기인데 이거. 네, 그렇죠. 굉장히 그래서 이분 같은 현대 경우에는 완전히. 네, 화장실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됐는데 뭐 나중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미스터리였거든요. 자연 발화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추적하신 분이 이거는 자연 발화가 아니라 그냥 이제 가셨다가 몸에 이제 어쩌다가 뭐 담배 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끄려고 화장실로 가시다가 어떤 사건이나 무슨 여러 가지 어떤 일에 의해서 정신을 잃으셨고 그 상태로 이제 훈소가 된 거죠. 그런 것이라고 본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또 잘 탄 이유가 그 연돌 효과.
라고 하는 뭐예요? 연돌 효과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굴뚝 효과 같은 건데 그 뜨거운 게 올라가고 여기 화장실에 그 통풍구 때문에 뜨거운 연기가 위로 올라가고 밑에서 계속 이제 찬 바람이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무 비슷하게. 네. 그래서 이분이 화장실에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화장실 그 통풍구나 배수구 뭐 이런 데서 올라오는 그 바람 때문에 연돌 효과가 생겨갖고 그냥 산소가 계속 공급되면서 또 잘 탔다. 온도도 높아지고. 네, 네.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뭐 제네바에서 뭐 2006년? 네, 남성과 반려견 한 마리 사망 뭐 이런 사건도 웬일이야.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많은데 2010년? 네, 이게 이제 2016년 골웨이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때만 해도 누가 자연발화를 믿어요. 그러니까요. 2010년이잖아요. 아무도 자연발화를 믿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또 왜 자연발화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 어떤 굉장히 어떤 전형적인 자연발화 스타일로 돌아가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검시관이 뭐라고 했냐면 키어런 맥클로플린이라고 아마 불리는 검시관이었을 텐데 이분이 이제 검사를 했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본 거예요. 뭐 가속제를 쓴 흔적도 없고, 뭐 휘발유나 신호 뭐 이런 걸 쓴 흔적도 없으니까 외부에서 방화를 일부러 불 지른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벽난로 화재가 원인이 아니다. 해봤더니 그리고 침입 흔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요인을 막 배제를 해본 거죠. 그래서 뭔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는 상황에서 이제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제 외부 요인들을 다 배제하고 났더니 이제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설명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언론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자연발화다. 받아 적어버린 못한다고 거예요. 하니까. 네, 설명 못한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설명 못해 그럼 자연발화구나라고 하면서 이걸 자연발화라고 언론이 받아 적어버리면서 여기저기 이제 퍼뜨리면서 2010년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났더니 설명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 없다고 한 것이다라고까지 한 건데 이제 그대로 비약해서 자연발화로 이제 퍼진 거죠. 이게 언론이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해버린 바람에 이제 자연발화 사례에 돼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되게 많아요. 한국도 있어요, 심지어. 한국의 농촌 주택. 2013년? 네. 우리 과학과 사람들이 이미 영업하고 있던 시기인데요. 네, 이분도 목과 무릎이 거의 소각되고 머리 사실 발만 나고. 나 이거 기억난다. 네네. 그래서 다른 물체는 기름성 코팅처럼 보이지만 이제 손상은 적었고 그을음은 많고 이제 외부 점화원을 성냥불로 추정하고 있는. 이것도 이제 그 알코올도 꽤 높고요. 그냥 뭔가 일산화탄소 농도도 꽤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과학이요. 지금까지 사례가 많았어요. 되게 사례가 많았는데 위킹 효과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윅이 그 심지잖아요. 뭐 캔들 효과, 위킹 효과, 윅 이펙트라고 하는데 일단 점화가 먼저 외부에서 됩니다. 담배 불씨나 성냥이나 촛불이나 뭐 이런 난로 불꽃이나 아주 작은 불꽃이 옮겨와요. 옮겨와서 옷등에 이제 옮겨 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끄지 않고 수면제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제 깊게 잠들었다든가 해서 몰라요. 그러면 인체 조직을 통해서 이 인체를 태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훈소가 되기 시작하는데 몸 안으로 이렇게 불씨가 파고들어서 수처럼 안만 타고 바깥에는 불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 자체가 양초나 이렇게 안으로만 타는. 그래서 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보면은 겉으로 불길이 나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 안으로만 태우면서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걸 훈소라고 하는데 몸이 담배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태우기 시작하면 어떤 체지방이 흘러나올 거잖아요. 고열로. 근데 그게 이제 옷을 또 적시는 거죠. 그럼 옷이 심지 역할을 해요. 겉을 싼 심지 역할을 하고 몸은 양초, 액체 액화되기 시작하면서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말로 양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처럼 훈소되는 양초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몸만 완전히 태우고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은 부분은 놔두고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탄소화가 되면은. 그래서 탄화가 되면 손발이 떨어져 나가면 일찍 떨어져 나가면 걔는 더 타지 않고 그냥 떨어져 나가고 이 몸 안에 체지방이 많은 부분은 계속 양초가 돼서 계속 타는 거죠. 수치돼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이긴 한데. 이게 이제 현대 법의학 설명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주 작은
국소적으로 장시간 연소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활활활활 불길로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몸 안으로 들어간 그게 와. 초불씨가 몸 안으로 이렇게 몸을 파고들면서 그 양초가 오래 타잖아요. 심지 그렇죠. 역할을 하면서 양초를 한꺼번에 확 태우진 않잖아요. 활활 잿더미처럼 태우지 않고 위에서부터 계속 태우면서 오래 태우잖아요. 심지를 그 어떤 기준으로 계속 태우잖아요. 이런 것처럼 몸이 국소적으로 장기간 연소하는 효과가 난다고 그렇죠. 합니다. 그거를 모를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저 많이 그게 아무리 답답한데? 술을 마셔도 그러니까 아무리 수면제를 뭐 한두 알 네. 그게 그 정도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뭔가 숨이 끊어진 이유가 먼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아. 막 이렇게 그을음이나 이런 걸로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더 타는 게 아닌가. 아니면 사망 원인이 아예 다른 것일 수 있죠. 병으로. 병. 심장마비. 심장마비 그럴 수도 왜냐면 있겠다. 이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어느 정도 타기 시작했을 깨고 심장마비가 오고 그다음에 계속 장기간 연소했다. 아니면 그냥 심장마비, 심근경색으로 아. 돌아가시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앉아 그런 있다가. 다음에 그냥 저 일이 벌어진 거죠. 아, 그렇네. 왜냐하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저 다 합쳐봤자 뭐 몇십 건 안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수면제를 먹었다, 술을 그러니까. 마셨다 해도 순식간 활활 타는 게 아니라 계속 타는데 어떻게 안 깨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게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뇌피셜이긴 하지만 먼저 심장마비가 오고. 심근경색이든 뭐 저혈당 쇼크든 네, 뭐든 간에 네. 뭐 무슨 이유로 죽은 거예요, 사람이. 네네네. 죽은 상황에서 우연히도 저런 일이 벌어져서 네. 죽은 상태에서 탔어야 말이 되는 거지. 네. 저것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살아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다 어느 시점 갑자기 죽는다? 또 이상하고. 이것도 굉장히 좀 그럴싸한 게 만약에 이게 완전 탄화가 되지 않고 그냥 뭐 적당히 이제 뭐 화상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은 검시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목 안에 그을음이라든가 폐 안에 그을음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뭐 혈중에 뭐 일산화탄소 농도라든가 이런 걸 좀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화가 돼버리면 그러니까요. 검시가 안 됩니다. 이건 검시가 안 되니까 네. 솔직히 사인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렇죠. 타서 죽었거니 하는 거지. 이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 그냥 방법이 추측만 할 뿐이지 지금처럼 네. 네. 알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산채로 생각하면 저렇게 오래 탄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어느 시점에 깨게 돼 있지 저게. 그러니까요. 네. 어떤 식으로든. 그쵸. 네. 근데 그래서 아까 그 이제 어빙 같은 분은 그 넘어지신 채로 발견됐잖아요 화장실에서. 아마 심장마비로 그러니까요. 넘어지신 후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있잖아요. 뭐 심근경색도 있지만은 뭐 여러 미끄러져서 네, 넘어져 스트로크 뇌진탕일 뭐 수도 이런 있고, 거 예, 예. 뇌진탕이나 뭐 아니면 뇌혈관 뭐 이런 여러 가지 뇌경색 상황으로 뭐, 네. 급사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 급사에 준하는 네, 네. 준 사망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저런 일이 같이 벌어진 경우에만 저게 일어나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죠. 사망이나 또는 약간 그 혼수 상태, 완전히 현 상태. 이런 상태에 먼저 빠진 후에 네. 뭐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을 하셨다든가, 네. 뭐 심근경색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아니면 그런 저기 쪽이겠죠. 이제 화장실로 이제 막 불 끄러 갔다가 급하게 넘어지셔서 뇌진탕이 오셨는데 그게 또 의식을 연골효과 잃은 때문에 상태에서. 탔다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면 이해가 돼. 난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안 깰 수가 있지? 이게 저의 어떤 그러니까. 큰 그거였어요. 아무리 술이 취하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람이 그게 아무리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몸이 타서 검시가 안 됐어 그동안. 그러니까 어. 우리가 좀 규명한 거예요. 이거. 네, 우리가 세계 그냥- 최초로. 이야, 네. 우리 방송 큰일했네. 네. 뉴스놀리스 큰일했네. 와, 이제 나는 이제 마음이 시원해졌어.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은 양초가 되는 것이다. 아, 담배와 예, 양초를 그 생각하시면 부분은 됩니다. 그거고. 네, 네. 다만 이제 그 네. 전에 죽었거나 의식을 네. 잃었다 다른 이유로 네. 아마도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납득이 되는 상황이 되네. 그렇죠. 와. 안 그러면 난 이건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네. 본인이 양초가 돼서 타고 있는데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이걸 그러니까 말이 일어나지 안 않을 되죠. 수가 있나 말이 안 되는 생각했던 거죠. 음. 자, 여기 왜 자연발화라는 신화가 생겼나 이렇게 정리를 먼저 좀 해보면 발화원이 부재하거나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발화원이 이제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간 훈속, 국소 연소 같은 경우에는 점화원이 뭔가 드러나지 않아요. 완전 소실되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몸에만 남아 있는 그렇죠. 거예요. 나중에 발견됐을 때는 몸 안에 숯덩이가 된 몸 안에서 이제 불꽃이, 그러니까 뭐 약간 뭔가 붉게 어떤 달구어진 숯 같은 걸로만 남아 있지. 정도인 거지. 외부의 점화원은 보이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난로도 꺼져 있고 양초도 없고 오일 램프에 기름도 없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얘네들은 타지 않았는데 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체 내부에서 먼저 탔다라고 하는 자연발화 신화가 나왔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소 연소, 훈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외부 점원이 입증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문제였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발화원이 미리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럼 발화원이 없다라고 이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발화원이 없으면 이건 자연발화다 이런 식으로 바로 비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록이 또 많이 단절된 것도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 이후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기록이 남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는 기록을 찾기가 굉장히 그렇죠. 어렵고요. 다 말로 네. 전해지는 것뿐이니까.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찾아온 것은 그때 재판 때문에 뭐 남편이 죽였냐 아니면 그 당시 이제 뭐 약간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재판까지 가고 이러느라고 남아있는 기록들 아니면 남겨지지 않은 거죠. 검시원이 뭐 소집해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한 어떤 그런 어떤 공식 문서라든가 서신이라든가 이런 어떤 심리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 법정 심리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은 기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2차 자료를 이제 가공해가면서 쓰면서 자연 발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패턴 때문이기도 합니다. 패턴이 자연 발화 패턴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패턴이 있잖아요. 몸통만 집중적으로 소실이 되고 그리고 잿더미로 남아있고 발은 남아있고 그리고 기름성 그름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손잡이가 엄청 뜨거웠다. 그리고 의자가 잘 타기 좋은 의자인데 의자에는 그냥 숯더미에 어떤 자국만 남아있고 의자는 안 탔다. 막 이런 식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몸만 태우고 사라진 정말 괴이적인 그런 사건인 거죠. 오컬트적인 사건인 거죠. 설명되지 않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발화 패턴으로 이제 고정이 한번 돼버리면 비슷한 패턴으로 발견된 시체가 발견될 때마다 자연발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죽지 않은 유령처럼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공식 결론, 이렇게 언어가 오독되는 현상인데 이제 다른 아까 그 어떤 검시관이 뭐 외부 설명할 수 있는 외부 요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연발화래 이런 식으로 언론이 초자연적인 것이군. 네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패턴들 때문에 이제 자연발화라는 어떤 신화가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집안 영소 실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자연발화설을 이제 그만 좀 해라고 하는 어떤 상당히 실증적인 부분이니까. 네, 여기서는 이제 동물 질병 연소 실험을 하면서 이제는 자연발화 신화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는데 체지방이 주 연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계량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질량 손실률이 초당 1에서 3g 수준으로 아주 국소적으로 조금씩 정말 담배처럼 타요. 그러면서 어떤 화재 규모는 상당히 작은 화재, 30에서 50 킬로와트 정도의 비교적 작은 화재로 어떤 담배 효과, 이제 양초 효과로서 아주 조금씩 아니 너무 놀랍잖아요. 1초에 1에서 3g만 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간이 진짜 조금씩 이거 만약 맨정신이었으면 이 정도의 지옥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실증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질량 손실률과 이제 열 방출률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특히 이제 연료나 뭐 표기 점화 이후에 지방 연소가 지속되는 구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양초처럼 탄다라는 것을 그런 곡선을 관찰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래프도 있었는데 제가 그래프를 도저히 뭔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넣었다 뺐습니다. 낫죠, 네, 우리가 괜히 이렇게 나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럼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아예. 그리고 알코올에 대해서는 반박이 됐습니다. 그거는 알코올 때문에 더 잘 탔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에서 어떻게 반박이 됐냐면 그 정도로 탈 정도로 알코올을 마실 거면은 가연성으로 포화시킬 만큼 알코올이 축적될 거면 그 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먼저 사망한대요.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먼저 사망한대요. 그 정도일 거면. 근데 예전에는 술 많이 마셔서 그랬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한 거죠. 그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상황이지만 사실 우리 혈중 알코올 농도 뭐 음주운전이나 특정도 해봐야 0.00 뭐 매우 낮은 퍼센테이지도 많지 상황이 되는데 그게 뭐 거기에 불이 그렇게 붙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피에 불이 붙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대신 만약에 음주가 문제라면 화기 취급을 부주의하게 만들었다든가 술 때문에 취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인지력과 운동 능력이 저하가 됐다. 그래서 화재 대응 실패. 뭐 이 정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술을 마셔서 그 술 때문에 몸에 불이 더 잘 붙는다. 그래서 술 때문에 몸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 이런 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이제 현대에서는 완전히 반박이 됐습니다. 그거는 진짜 네. X나 트레드 같은데 그쵸. 나올 헛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 사례에서는 막 이런 식으로 막 열심히 막 보고도 했어요. 오, 몸통부에 소각기 집중이 되고 머리나 사진은 뭐 상대적으로 보존되었고 뭐 이런 게 이제 결국 다 해석해 보면 같은 네. 말입니다. 그냥 외부 점화, 장시간 캔들 효과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담배, 시가, 성냥 아주 작은 난로 불꽃. 네. 그리고 만약에 너가 잠옷을 입었는데 불에 잘 타는 잠옷이었다, 그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연발화 주장자들이 물러서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잖아요. 네. 초자연적 내지는 미지의 생리 메커니즘은 대체로 다음 조합인데요. 주변이 거의 안 타지 않았는가? 아무리 양초라고 해도 양초는 양초대가 있잖아요. 근데 양초대 없이 잘 타는 의자 위에 놔둬봐라. 그 안 타고 백이냐 그거? 의자까지 당연히 옮겨 붙지. 양초 그 대 없이 나무 의자라든가 안락 의자에 놓고 양초 태운다고 쳐봐요. 담배를 뿔을 올려놓는다고 쳐봐요. 다 태우고 나면 옮겨 붙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근데 있죠. 인간은 왜 몸 딱 태우고 마냐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발화원은 여전히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논파된 허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알코올, 뭐 체지방, 체내 가스 가설, 뭐 이건 논파가 된데 여전히 이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요게 재밌어요. 알코올 주장이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인 맥락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참 재밌었을 얘기였는데 더 재밌는 얘기로 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다시 아까 우리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알코올? 네네네. 알코올은 뭐 관계없다 뭐 이런 얘기 다 했잖아요. 그리고 현대의학은 여기서 그냥 캔들 효과로 그냥 끝낸 거거든요. 만약에 의자로 옮겨 붙지 않은 거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 어디 과학자 여기서 댓글 달아주실 거예요. 그게 왜 의자로 붙지 않는 이유는 달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왜 자연발화로까지 얘기가 갔는가, 단순한 오컬트가 왜 이렇게까지 퍼졌는가에 대한 어떤 촉이, 어떤 사회문화적인 맥락이 있더라고요.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심지어 찰스 디킨스가 황량한 집에서 이렇게 막 자연발화하는 어떤 그 인간을 묘사를 했는데 그때 막 의사가 이제 조지 헨리 루이스라는 분이 연소 법칙에 반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논쟁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잠깐 시끄러웠네, 저 얘기로. 네네,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자, 근데 이제 다시 말해서 랭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저기로? 르켓, 아까 그 클로드 그러니까요. 르켓. 이분으로 돌아갈게요. 이 사람이 잔 르메르가 자연발화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나중에 회고록을 통해서 본인이 자연발화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쓴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 사람 자연발화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자연발화 현상은 특히 두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과도한 음주와 좌식 생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술 먹고 부지런하게 돌아다니지 않고 술 먹고 그냥 처 앉아 있으면 술 먹고 퍼져서 앉아 있는 그렇죠. 이게 그런 경우에 네, 발생한다 주로. 네네네. 근데 제가 이게 좀 강한 말로 했는데 처 앉아 있으면 이렇게 좀 강한 말로 했는데 왜냐하면 이 르켓이 그런 함의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술 먹고 퍼즐로 앉아 있으면 이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것을 이제 죄악시하려고 말을 한 거기 때문이에요. 어떤 과학자로서 좌식 생활이 원인인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을 약간 죄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비난을 하려고 한 거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게으름과 연관시킨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은 모두 잔 르메르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잔 르메르를 만난 적도 있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여자였다. 술 많이 먹고 게으른 여자였고 인상이 안 좋았나 보네요. 네, 항상 앉아 있었다라고 이제 내가 이제 정황적으로도 그렇다. 근데 자연발화는 그것이 원인이다. 큰 원인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활동량이 적기 때문에 자꾸 앉아 있어서 인체 자연발화에 더 취약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르켓이 이제 유명한 외과의였고 그리고 그때 장 밀레가 무죄라고 주장을 했을 때만 해도 와, 그래도 저 사람이 어떤 뭐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때 이제 그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때가 이제 윌리엄 호가스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진 레인 1750년경 그림이에요. 18세기 빈곤층에서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 싸구려 술이잖아요. 그 알코올, 진이 요즘은 싸구려 술은 아닌데 그렇죠. 뭐 드라진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네, 예전에 진, 럼, 싸구려 술로 많이 그렇죠. 만들 수 있었잖아요. 그걸 알코올 소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그때 이제 요런 그림도 저렇게 퍼져서 앉아 있었다 술 취해가지고 네, 다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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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특히 여성들이 더 그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빈곤층 거예요. 여성들, 예, 그랬다는 거죠. 자, 자연발화 주장은 사실 생각해보면 계몽주의 시대의 산물입니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오, 재밌네요. 네, 여기서 논문 쓰세요 이걸로. 네. 이거 논문 수준의 뭔가 연구가 돼 너무 있는데 재밌지 지금? 않아요? 네. 르켓에 진짜 르켓 막 찾아봤어요. 르켓과 르켓에 대한 어떤 주장을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 얘기를 막 이거저거 다 찾아봤는데 이 르켓의 진짜 목적은 의학적 발견이 아니라 직업적 사회적 주장이었어요. 르켓은 본인이 이제 내과의 면허도 있긴 했었지만 외과의를 본인이 이게 외과의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 외과의는 내과의에 비해서 좀 뭔가 떨어졌죠. 사람들의 어떤 지위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르켓은 외과의가 훨씬 더 높은 지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걸 갖고 있었고요. 본인이 외과 의사로서 좀 더 이제 사회적인 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뭐 알려지지 않는 어떤 죽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좀 더 외과 의사의 판단을 봐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센세이셔널한 사건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체 자연발화 이론을 통해서 게다가 이제 계몽주의적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 했는데 도덕적, 법적 권한을 외과의가 더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건데 위상도 올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이 계몽주의라는 시대적 맥락 위에서 부지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뭐 다 신의 심판이다 이랬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계몽주의는 뭐냐면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술 먹고 누워있지 말아야 된다. 저렇게 된다 그러면. 술 먹고 누워있고 막 앉아있고 하니까 그래서 빈곤하다. 라는 이 연쇄고리에서 그렇네요, 진짜. 열심히 이제 일해야 된다. 약간 계몽주의 시대의 산물로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위상이라든가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용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르켓은 희귀한 사건을 이제 지렛대 삼아서 이제 본인이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려고 한 거죠. 심지어 이제 빅토리아 시대의 풍자 만화까지 찾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올드 톰이라고 써 있고요. 저 밑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면 아빠 어디 있니? 뭐 이렇게. 그런데 아빠 발이에요. 아빠 타버렸구나. 아빠가 지금 술집 앞에서 그냥 갑자기 탄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의 풍자 만화란 건 이건 술 많이 마시면 저렇게 갑자기 자연발화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술 먹고 그렇게 놀지 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심히 계몽을 일하고. 하려고 계몽을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와. 그래서 자연발화의 처음 시작은 그래서 제가 르켓이 자연발화란 말을 먼저 쓰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켓이 밀레의 무죄를 주장한 게 계속 의미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던 게 이 사람의 그 어떤 시대적 배경과 이 사람이 이건 밀레는 무죄입니다. 이 여자는 스스로 르메르는 스스로 탄 겁니다. 자꾸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게 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고 사회적인 의도가 있었고 맥락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추가인데 이상한 오컬트 주장으로 여기 연결되기도 나와 있어. 합니다. 안 나오면 섭섭하지. 아, 오컬트. 그래서 한 오컬트 뉴스에서 발췌한 건데요. 여기 그 1982년 베네데토 스피노라는 사람이 청년이 그냥 뭐 책만 보고 있는데 책이 불타고 누구를 노려봤는데 좀 불태울 수 있고 1973년생이는데 심지어 예, 이렇게 소년이네요. 쟤 나보다 어린데? 예,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면 사람도 태울 수 있고 눈에서 시선으로 화제를 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슈퍼맨인데 그거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진짜 초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태운 무언가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음모론자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저 사람이 실제 인물이에요? 네 뭐 지금 뭐 하고 있대요? 그래서 모릅니다. 좀 찾아보긴 해야 될 것 이 같은데 친구 참 야. 그래서 이상한 오컬트 주장으로 자연발화가 연결되기도 합니다만 저는 제가 찾은 것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그 양초 효과이기도 했지만 이제 좀 속이 시원한 거예요. 뭔지 알았던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한 게 있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네. 관련해서 제가 또 네. 하나의 공통점 을 찾았는데 네. 적어도 오늘 본 사례들은 다들 연배가 높아요. 돌아가신 그쵸. 분들이. 60대, 70대, 그쵸. 60대 후반.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특히나 굉장히 나이가 네. 많은 상태인데 네. 급사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쵸. 심근경색이 됐던 간에 네. 뭐 네, 뇌 네. 질환이 됐던 간에 네. 갑자기 쓰러져 죽거나 네. 혹은 뭐 의식불명이 되거나 그게 그래서 공통점이 아닌가. 예, 젊은 분도 있다라는 이제 뭐 사례가 있는데 아주 극히 드물고 대부분 60대.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근육도 줄고 체지방도 네. 늘어나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 상태에서 죽은 의식 있는 사람이 네. 아주 우연하게 아주 잘 일어나지 않지만 가끔씩 일어날 수 있는 네.
그 촛불 네. 그냥 촛불 현상인 거죠. 그런 촛불 현상을 이펙트. 통해서 네. 촛불 이펙트를 통해서 네. 벌어진 그런 근데 상황 자체가 원체 센세이션하다 보니 네.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화상으로 죽겠죠. 네. 하지만 이 경우가 경우니까 네. 더 유명해지고 사실 네. 사례는 많이 되지도 않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발화란 개념으로 네. 퍼진 것이 아닌가. 네. 보통 이렇게 화재가 나면 집이 먼저 타고 사람은 질식사로 먼저 죽어요. 그렇죠, 그쵸? 맞죠. 근데 이렇게 보통 주변을 안 태우고 사람만 몸통만 홀라당 이렇게 타버린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웠지만 아무튼 설명은 가능하다. 근데 그렇네요. 그 전에 사람이 아주 장기간 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토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식을 잃었던 게 아닌가, 돌아가셨거나 이미. 네네. 그리고 나이가 이제 꽤 연배가 계셨으니까 계셨다. 연배가 연배가. 있으셨으니까 네. 그거까지 결합이 되면 저는 이제 납득이 돼요. 그러게요. 네. 우리가 풀었습니다. 네, 우리가 풀었고요. 그리고 제가 저의 어떤 소득은 이것이 이 자연 발화를 계속 주장하고 싶었던 사회적인 맥락이 있었구나. 계몽주의라는 맞아요. 라는 것 때문에 그렇네요. 굉장히 흥미롭다. 아, 진짜 재미. 네. 이거 논문 쓰시라니까 진짜로. 재밌지 않나요? 논문거리가 돼요. 게다가 네, 아까 네. 원문 같은 것도 다 이제 확인도 되고. 네네네. 제가 예. 원문 막 찾아봤어요. 네. 그러니까 막 출전에 막 그런 원문들 막 적혀 있고 이러면 근데 멋있잖아요. 제가 어떤 뭐랄까 입장으로 논문을 쓰나요? 미대생? 그래서 약간 아니, 미술학자. 교수님 뭐 저기 네. 저거니까 컨텐츠 아, 그 학교에서 뭐 어떻게 연결 안 돼요 전혀? 전혀 어디로 연결도 어떻게 연결해도 연결 안 됩니다. 과학도 안 되고 미술도 안 되고 아니 이건 문화사로는 살짝 근데 될 수 사실 있고. 과학이죠. 과학인데 문화사 같이 집어넣어서 근데 제가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과학자는 뭐가 중요해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저기 문화사하면 가능할 수도. 크로스로드 이런데 네네. 그 아태 물리 재단에서 하는 그런데 실릴만 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뭐 제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칼럼을 한번 써보기는 그러니까 될것 칼럼 같아요. 비슷하게 조금 네. 논문스러운 칼럼으로 계몽주의 시대에서 일어났던 이제 빅토리아 시대 아까 그런 어떤 그림 같은 거 사파 같은 거 더 많이 찾아내서 르켓과 그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요. 원문 같은 거 예. 찾아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네네. 이 방송에서만 하기에 좀 아깝다. 아, 재밌. 그리고 규명도 했고 네. 이제 우리가 네, 이거는 재밌죠. 정말 계몽주의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식의 부분. 어떤 사회적 맥락 발견하는 거 정말 재밌어요. 저도 저 여기까지 올 줄 몰랐거든요. 네. 찾으면서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모든 일에 다 사회적 맥락이 있을 텐데 우리가 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그렇죠? 그시 옛날에 그냥 사람이 홀라당 타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자연 발화다라고 주장했겠거니 하고서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자체에만 너무 또 매몰된 생각을 그쵸. 한 거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아주 뭐 굉장히 흥미로운 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말씀하실 때 본인이 네. 열심히 준비를 하실 뿐만 아니고 스스로 그 열의를 네. 가지고 하셨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느껴져요, 흥분. 이게 아무래도 그 네. 열의와 네. 집중도에 네. 따라서 좀 네. 분위기와 톤의 차이가 나는 건데 사람이란 게 흥분. 오늘 유별나게 좀 더 흥분하고 집중하시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과학과 사람들의 뉴스앤올리스에서 저희가 자연 발화, 인체 네. 자연 발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거 꼭 돌아가신 알려주세요. 지금 보시는 과학자분들 중에서 양초 효과나 양초 효과라고 하면 의자에 올려두면 양초가 다 타면 의자까지 탈 텐데 옮겨 붙었을 것 같은데 인간은 왜 옮겨 붙지 않는지 그 원리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네. 네. 자 이렇게 거의 뭐 이 주제의 무게나 재밌음이 신년 특집 수준으로 와, 전개됐던 네. 송 박사님이 안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이 부재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유 송 아닙니다. 박사님 옆에서 계속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제 피드백을 주셨어야 이게 더 재밌는데. 송 박사님이 되게 리액션이 좋긴 해요. 네, 신난단 말이에요. 더. 네,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자연 발화라는 거는 저한테도 네, 설명이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어릴 때부터 보다 보면 그 아까 그런 사진이나 그런 거 꽤 보면 많이 나오죠. 네. 네. 아니 이게 가능한가? 네. 결국은 이게 뭔가 역시 사람이란 그래요. 조금이라도 내가 설명하기 어렵거나 남들이 설명하기 어렵다는 뭔가를 접하면 자꾸 신비주의적으로 네. 가려는 본능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아니, 맞아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된다. 네, 네, 이거는 네. 뭔가 네. 뭐 진짜 저주던가 아니면 괴상한 뭐가 초자연적인 개입을 네. 한 거지. 네, 오컬트의 증거를 사실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사람. 사람이 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과학적으로 깐깐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이기고 싶으니까. 진짜로 맞습니다. 만약에 진짜 있다면 네. 그게 진짜로 정말로 과학적으로 정말로 설명이 안 됐으면 좋겠어서 네. 그래서 더 깐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깐깐히 한참 하다 보면 이제, 네, 이제 과학적으로 그냥 설명이 되고 다 마는 돼버리고 예. 과학이 못한 게 없어서. 그렇군요. 그런 네, 식으로 네.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네. 저도 이번에 사실 저도 이건 뭐 긴가민가 하면서 뭐 긴 세월 동안 흥미롭게 보던 건데 좀 정리가 싹 되면서 네,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예, 시원해졌습니다. 저도 결론.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자기 전에 조심해야 된다. 네. 저렇게 죽으면 안 되죠. 아무리. 네, 네. 예. 네, 저 때는 양초도 많이 쓰고 벽난로도 많이 맞아요. 썼어가지고. 불씨가 많았죠. 저 때는. 네, 우린 뭐 네. 지금 뭐 심지어 전자레인지 쓰고 네. 여기 가스레인지도 없어요 지금. 네. 캠핑 가셔서 불멍 조심하십시오. 캠핑 불멍. 네, 예, 거기서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주변 캠퍼들한테 큰 트라우마를 네, 그 정말 큰일 납니다. 예,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 네. 흔한 일은 아니니까 네. 우스갯소리처럼 했고요. 네.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 아주 좋았습니다. 와, 예. 박수. 예, 우리 니체는 털을 미어캣처럼 깎아서 됐습니다. 털을 깎아서 미어캣이 돼버렸고요. 네. 예, 우리 다롱이는 평소에 비해서 좀 힘없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아파가지고 제가 약을 먹이고 있어서 약 기운이 뭔가, 좀 돌고 있다. 예, 두 동물이 오늘 평소와 좀 다른 조금 우리 니체가 이렇게 약한 처음에 모습을 처음에 엄청 나댔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얌전한 뭔가에 이유는 쫄았어요. 이 지나가는 어떤 사람 그림자를 보고 그 후로 쫄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다음 달에는 저희가 캐나다에 제가 가 있는 관계로 아, 못하는구나 예, 또. 뉴스 널리스는 네. 한번 쉬고 그리고 우리 송 박사님하고 완전체로 4월 달에 다시 네.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와. 자, 저희 뉴스 널리스 새해 첫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와,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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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집에 가자. 과학하고 앉아있네.